태종이 즉위한 지 7년째 되던 4월 8일에 태종이 병조와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명호 전쟁에 관해서였는데요. 명나라가 안남의 호황조를 멸망시킨 사건입니다. 안남은 지금의 베트남에 있었던 왕조입니다. 황제가 안남을 정벌할 때에 안남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했고 대적할 자가 없었다고 한다. 천하의 군사로 이 조그마한 나라를 정벌하니 누가 감히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국제정세상 명나라의 영토나 인구수의 강세가 막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태종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그렇지 않다. 군사는 많은 것이 아니라 잘 정비된 것이 중요하다. 어찌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대의 예를 잃는다면 황제는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물을 것이다. 나는 한편으로는 지성으로 사대하고 한편으로는 성을 튼튼히 하고 군량을 저축하는 것이 가장 오늘날에 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태종이 명나라에 대해 어떤 생각으로 사대를 선택했는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신생국가인 조선에게 명나라의 안남 정벌은 큰 위협이었습니다. 화를 피하기 위해 사대를 선택하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생국가인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을 벌면서 최후에는 군사적 대응도 가능하도록 군사를 정비한 것입니다. 상황이 된 태종이 취한 조치 중 하나는 대열을 정식화한 것인데요. 대열은 전국 각도의 군사들을 소집하여 군사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임금이 참석하여 군대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종종 이런 대열 예식이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도 언젠가 한번 참석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군사적인 정비와 함께 태종은 군사적 방어에도 주의를 기울였는데요. 바로 한양도성 수축이 그 일환이었습니다. 현대의 서울은 약 18km 정도의 석성으로 둘러싸여 한양도성을 이루고 있는데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창하고 수도의 방위를 위해 쌓았지만 모두 돌로 축조하지 않고 흙도 함께 사용해서 이 석성과 토성이 혼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성벽이 상하고 허물어지게 되었죠. 태종은 방비를 위해 한양도성을 보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성을 수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보수하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면 조정을 원망할 것이다. 도성의 일부분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양을 감싸고 있는 전체 도성을 수축해야 하기에 많은 양인들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도성 수축 작업이 겨울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고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걱정을 한 것이죠. 하지만 잠깐의 수고가 없고서는 오랫동안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니 내가 그 원망을 듣고 편한 것으로 주상에게 내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원망을 듣고 욕을 먹겠지만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는 피치 못할 작업이니 자신이 총대를 매겠다는 것이었죠. 국방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이 또한 군권을 쥐고 있는 태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도성 수축을 위해 도성 수축 도감을 만들고 작업 인력의 동원을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 도성을 수축하는 여러 도의 군인들이 오는 도중에 얼어 죽는 사람이 없겠느냐. 여러 도에서 각기 수령을 보내 모든 권한을 주고 데려오게 했으니 반드시 얼어 죽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성을 쌓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찌 백성들을 얼어 죽게 해서야 되겠느냐. 도착할 기일만 생각하지 말고 추우면 잠시 유숙하고 뗄나무를 준비하고 따뜻해지면 출발하도록 하라. 백성 한 사람도 얼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만약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상세히 기록해서 아뢰도록 하라. 이때 축조에 동원된 인원은 32만 명으로 정말 대공사였습니다. 원성을 사는 일이라고 태종이 걱정할 만도 했는데요. 한양도성 공사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근 한 달 동안 진행이 되었죠. 이때 흑재, 석재가 섞여 있던 것을 모두 돌로, 석재로 도성을 축조했습니다. 지금의 서울도성의 기본을 갖춘 것도 바로 이때 태종 때입니다. 시기가 상황으로 물러난 세종 즉위 4년 때다 보니 태종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실록을 보면 태종이 병조와 함께 이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태종은 노비종부법으로 양인의 숫자를 늘려 재정적 기반을 다졌고 공신과 외척 숙청을 감행하여 안정적인 왕권을 세종에게 물려줄 수 있었죠. 그리고 명나라와의 실리적 사대와 함께 혹시 모를 대비책으로 군대를 정비하고 한양 도성 수축까지 마무리하면서 세종에게 다음 자리를 물려줄 준비를 마쳤습니다.